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국내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학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고양이들 가벼운 분리불안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심각한 분리불안만으로도 행동학 상담을 보는 분들도 1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고양이들의 분리불안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고양이들도 분리불안의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집 고양이는 몇 단계 정도의 분리불안 상태일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집사야라고 하는 이 독립량이 분리불안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건강한 상태의 고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은 먼저 집사가 외출을 해도 뭐 어쩌라고 올 때 되면 오겠지, 편안하게 집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가 귀가를 했을 때 정말 쿨하게 야옹 하고 쓱 돌아서 자기 할 일 그냥 특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중 정도로 맞이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집사의 목표, 특별하게 뭔가 고양이한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독립심,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 자체의 일상 루틴도 잘 잡혀있고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아주 높은 그런 고양이들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씨는 0단계인 것 같아요. 완전 0단계죠. 안 나와서 서운할 때도 있어. 언니가 나와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아씨 나도 좀 나가야 되나? 옆에 나와서 앉아있는 정도. 어디가? 언제 와? 왜 나가? 이 집사의 외출 하나를 특별한 사건, 부정적인 요소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보호자가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안정을 찾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장 흔한 단계이고 이 단계는 보호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집사가 외출하기 전에 집사의 기본 루틴을 인지하고 있어요. 가서 막 샤워해, 화장품을 발라, 옷장에서 꺼내서 갈아입어. 이런 순간이 뭔가 슬슬 불안한데? 어디 가려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부비기, 길막하고 나가려고 하는 현관문 앞에서 자꾸 왜 가냐옹 이렇게 좀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집사가 외출한 이후에도 현관문 앞을 한동안 계속 서성이거나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사가 돌아왔을 때 과도하게 반기는 경향. 왔어! 라고 과도한 반가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줄줄줄줄줄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자가 너무 과도한 관심을 주는 경우, 과도한 의존도가 있다. 의존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그만큼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사료를 먹을 때도 옆에 가서 응원 막 해줘. 잘 먹어야지. 너무 안테나가 많아. 고양이의 변화를 과도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더라도 바로 대응해 주는 게 아니고 10번 인지했지만 3번은 그냥 모르는 척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 고양이는 보호자만 바라보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환경 자체를 사람 보기에 깔끔한 인테리어로 정리된, 보호자 말고는 아무것도 쳐다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환경을 잘 꾸며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의 분리 불안이 있을 때 많이 하는 이제 교육 중에 하나죠. 가짜 외출 훈련 같은 경우도 3분, 5분, 10분 이렇게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가벼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묘 가정이면 분리불안이 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 간의 사회성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또는 사이가 나쁜 관계 속에서 있는 경우에 오히려 이 친구들은 분리불안의 하나의 모습으로 다른 고양이를 공격하는 예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사 문제까지 추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삐용삐용삐용삐용 약물 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될 만큼 뭔가 심각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외출 자체를 아예 견딜 수가 없어. 나 불안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보호자가 가고 나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집안의 물건들을 파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벽지를 뜯는다거나 스크래처를 이식증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물어뜯고요. 다묘 과정의 경우에 심각할 정도로 다른 고양이한테 가서 시비를 걸고 물고 으르렁거리고 추가적으로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관찰이 되죠. 이때는 동물병원에서 행동학 상담을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약물을 쓸 것인지 결정하고 좀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고양이가 최근 들어서 근데 좀 무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합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집에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서 고양이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 불안도가 높아진 상태는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외출하는 시간에 따라 분리불안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외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랫동안 그 불안감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값이 되게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은 보호자들이 잠깐만 이제 눈앞에서 사라져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자꾸 보일 수 있는 것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몸져 누울게. 식음전폐를 하거나 오버그루밍을 하면서 피가 날 정도로 털을 막 쥐어뜯거나 식욕이나 활력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되게 무기력한 모습도 관찰됩니다. 그리고 뭐 배변 배뇨 실수는 여기에서도 당연히 관찰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성으로 급성 방광염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단순히 분리불안이니까 행동학 치료가 최우선이야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는 분리불안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봤더니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 췌장염, 행동학적인 요인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인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몸 어딘가가 아파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적인 문제를 확인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고 분리불안에 의해서 배변 실수를 한다거나 식욕이나 활력 자체가 떨어진 모습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자의 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 그리고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약물 관리는 필수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고양이들이 어느 정도 분리불안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가 없는 게 되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미아옹 서베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얼마만큼 분리불안이 있을 때 보이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미아옹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미아옹 서베이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대감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집 고양이의 분리불안의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예방할지 관리할지 적극 치료할지 판단하셔서 보호자도 힘들고 고양이도 힘든 이 상황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